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당히 그지가 없네, 그죠?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위원장이 이 국회에 계시지 않고 지역에 같이 계신 것 자체가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결국 가족을 여론재판에 내세워서 망신 주고 흠집 내고 이른바 추석 민심을 겨냥해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서 정치 공세를 계속하겠다라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말 불성실하기 이럴 게 국민들이 다 없을 뿐만 보고 아니라 있으니까 이게 누굴 아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아니 왜 자꾸 우리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질서 유지권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을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뭐 구체적인 아니 그러니까 뭐 저런 게 이런 적절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성익 후보는 방송통신 분야의 조국이라고 일컬이지만 그건 지금 그동안에 평양된 그런 행적뿐만 아니라 네, 8월 3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양 반장, 오늘도 국회 상황이 아주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장애 집회를 열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장애 집회를 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부산에서 5시에 막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부산의 송상현 광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서 네.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방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네. 일단 뭐 이 스케줄 프로그램 자체가 네. 조국 후보자를 선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요? 예. 부산이면 조국 후보자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포즈 귀여웠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고 반장. 얼마 전에 이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 대해서 내려졌잖아요. 이후에 이제 학교들이 법적 분쟁에 나선 상황인데 법원이 잇따라 학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 등이 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안산에서도 그랬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 경희고와 배재고 등 서울 지역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자사고들이 이 법원에 냈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네. 대법원이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서 행정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네. 자사고들도 자사고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내년도 신입생도 예정대로 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건 아니지만 자사고 입시에 큰 혼란은 예상되네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어제 저희가 국회 법사위 관련 속보를 다루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상황에 놓였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야가 오늘 오전 법사위를 열었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영상입니다만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지 못한 채 1분 만에 산회했고요. 최대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 관련해서 조금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한 서너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잡혀있는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조국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가족 청문회는 일종의 정치 공세다.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한국당이 가족을 볼모로 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거꾸로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자, 당 내부에서는 청문회가 무산되면은 얼마 전에 아이디어로 나왔던 국민청문회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인 4시 반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사위가 무책임하다. 조국 청문회는 약속대로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조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항상 또 상상력의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말 사이에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다음 주 월화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청와대에서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고요. 추석 전에 임명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결제로 사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 정치부의 중간에 오늘도 어제처럼 속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침묵을 깨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야당과 언론 등을 비판하면서 조국 후보자 엄호에 나섰죠. 범여권 인사들의 지원 사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 김부겸 의원 등이 이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글을 보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을 그만해야 한다. 지금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 사냥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오늘 조국 후보자 딸을 향해서 지금 상황이 부당하니까 숨죽이지 말고 원한다면은 목소리를 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박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진영 간 대결로 번지고 있는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따 박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무려는 아닌가? 23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돌아갔습니다. 양 전 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는 말만 했고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밤샘 조사를 하지 않죠. 근데 아마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나오는 것보다는 아마 한 번의 조사를 받는 쪽을 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경찰은 상습 도박과 환치기 혐의 외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도 추궁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가수 승리가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잖아요. 아마도 경찰이 두 사람의 신병 처리를 한꺼번에 같이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침을 세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박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고요. 어제 대법원의 국정농단 판결 관련한 후폭풍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또 외교안보 이슈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박소연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회 상임위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채택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 9월 2일이죠. 2일과 3일 월화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이어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여러 범여권 인사들의 조국 후보자 관련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조금 전에 했는데요. 박 반장 발제에서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보고 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 보세요.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송기현 의원 등 8인의 의원님께서 위원회 개를 요구하여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 조정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모든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며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 채택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또 여상규 위원장 대신 김도욱 한국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위원장석에 앉은 지 46초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말씀. 아니 그 말할 수 있는데 마이크는 켜야지. 말을 하면 들어보지 않고. 상당히 교지가 없네, 그죠?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중차된 시기에 위원장이 이 국회에 계시지 않고 지역에 가시게 된다는 자체가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서 다음 달 2일과 3일에 예정됐던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선 의혹의 중심인 가족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한국당과 가족은 절대 안 된다는 민주당,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한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한다면 BH나 민주당의 작전이 성공한 거겠죠. 국민들, 무소음들을 모르고 질주하다 보면 상당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다는 거를 이해합니다. 가족을 불러가지고 망신 주는 식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오늘 나경원 대표 얘기한 것처럼 청문회 정을 좀 길게 끌려가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주말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계획대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회가 열리기 닷새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 없는 청문회가 아닌 이상해야 예정된 청문회는 열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국 청문회를 무산시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면서 청문회 날짜를 수년에 9월 12일 안에 개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까지 어겨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9월 2일, 3일 이틀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적 기한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즉 9월 3일부터 열흘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결과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5박 6일 동안 동남아 3개국을 순방을 떠나는 건 조 후보자를 전자결제로 임명하기 위한 거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을 향한 글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건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이사장도 조 후보자 방어에 나섰는데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자기가 절대 심판관인 양 오지랖 넓은 행태를 보이다가 조 후보자 사태에는 침묵한다고 비난을 받던 유시민 씨가 입을 열었는데 역시나 철저한 진영 논리로 조 후보자를 감싸려고 국민 전체를 비난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답변이 57%, 찬성이 27%입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은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답변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 가운데 절반이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10명 가운데 9명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모아봤는데요. 서로 다른 기관의 조사이긴 하지만 무응답층이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즉 조국 이슈를 놓고 양쪽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꽃을 보내준 지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고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까운 사이가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까? 그 점은 나중에 설명드릴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정개특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본회의에 넘겨지고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지나면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넘겨진 법안을 바로 상정하게 되면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올해 12월 17일에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이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법 날치기라면서 충돌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것이고 상임위 개최 여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날치기 불법 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달 2월 3일, 2일과 3일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유력. 네. 자, 오늘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좀 타협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기대를 크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요. 그러나 오늘 법사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박 반장의 얘기대로 1분 만에 산회를 했어요. 아까 누구 얘기 들으니까 46초라고 그러던데 정확하게. 1분 만에 산회를 했고 조금 전에 양 반장에 따르면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금 부산 장외 집회가 있다면서요? 그쵸? 예, 지금 제가 봤죠? 얼굴을 봤다는 거죠? 예,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예, 좋습니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다음 주 월, 화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물론 증인 없이 청문회가 열릴 수는 있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청문회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청문회는 취소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이다 라면서 당초 예정된 인사청문회 날인 9월 2일 이후에 국민청문회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협상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한국당이 오늘 그리고 또 내일 장외 집회를 예고한 만큼 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이 한국당이 이 조국 후보자를 고소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또 이제 와서 조 후보자가 피의자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조국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가족 증인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 비인륜적이면서 또 이 민주당은 가족을 제외하면 얼마든지 증인 협상을 하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청문 본색은 보이콧 아니면 비겁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은 6월 2일과 3일 예정된 청문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청문회의 일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고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금 전인 오후 4시 반에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냈죠. 법사위, 그러니까 야당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청문회 합의 과정에서 법정 시한을 넘겼고 이례적으로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서 일정에 동의한 바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인데도 국회 법사위가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의 얘기처럼요.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정치 공세를 펴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의 조금 전에 발언들은 청와대의 현 기류라고 보면 되겠죠. 네. 결국은 이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도 일단 읽히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박 반장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요.
어제는 유시민 이사장, 오늘은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요. 김부겸 의원이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죠.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오늘 오전에 이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마녀 사냥은 그만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당사자 소명이 결여된 비판, 많은 경우에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더라.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다면서 일방적 공격을 가해놓고 반론 기회조차 박탈한 거 옳지 않다 의견 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까지 뭐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말을 아껴왔는데 일단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쓴 것이다. 이렇게 또 추가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법 이전에 인륜이라는 게 있다면서 국민은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경위와 해명을 들어볼 권리가 있다면서 조 후보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반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청문회를 열자는 겁니다. 이어 검찰 수사도 청문회 때까지 멈춰야 한다면서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 방송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 서울대 일부 서울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 집회를 비난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서 오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편들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오버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또 그러면서 옛날 유시민 이사장이 학생운동할 때 부모님이 걱정하셨지 않느냐.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죠. 네,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검찰이 이제 초반에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래서 파장이 상당히 컸죠. 그 이후에는 아마 그 본격적인 소환 조사는 청문회 이후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이 내부 검사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들은 민감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외부에 어떤 말을 할 때 신경 써서 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전체 메일이나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대검찰청 차원에서 일선 검찰청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획검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이 같은 당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만큼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따로 받았다고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수사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검사들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검찰이 이번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 수사를 두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이 검찰 독립을 강조했던 이 대표 자신의 말과 맞지 않다 이런 또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집권 여당의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 이 검찰은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부 단속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언론 보도를 기초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만약에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소개를 해주고요.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관련해서요, 압수수색을 벌인 당일 한 언론이 검찰이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을 입수했다는 그런 보도를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검찰 관계자가 누구냐, 문제가 있다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요. 그 윤지호 씨 사건 그 변호사로도 박훈 변호사? 예, 박훈 변호사. 그래요? 예,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이 성명 불상자로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오늘 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고발 내용에 관해서 좀 살펴드리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서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한 언론에서 이 검찰이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과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이 피혐의 사실과 또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 보도한 바 있었죠.
네, 한편 검찰이 응동학원 이사들에게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는 보도가 오전에 나왔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이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대표에게도 검찰 방문 조사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조 후보자 측에서 전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인 이인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현재까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요. 현재 선임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기자들이 조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여전히 법률적인 조력은 아예 바꾸지 않은 건가요?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요. 네. 자, 아무튼 근거 없이 보도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박훈 변호사 고발도 상당히 검찰로서는 예민한 사안이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다음 달 2, 3일 조국 청문회 무산 유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인정 금액이 50억 원가량 늘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 선고하라고 판단했죠. 이제 어제 대법원 선고 직후 나온 정치권 또 법조계 반응은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사건 당사자 세 측의 입장을 또 후폭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공유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억 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또 삼성그룹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 유착 사건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은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 핵심은 말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국장을 닮은 인간의 오랜 친구, 이 동물 말, 최 씨의 딸 정유라 같았던 바로 그 말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약 34억 원 상당의 말 3마리와 최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약 16억 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횡령 액수는 총 86억 원이고요. 자,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박상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최서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최서원과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도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이 뇌물과 다른 혐의를 나눠서 선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박 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여러 범죄가 합쳐지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추가를 하지만 이렇게 분리 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혐의별로 형을 합산해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 씨에 대해선 일부 기업에 대한 강요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의 판단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자, 당사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선은 삼성 측입니다.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에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후계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선고가 생중계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이 구치소에서 재판 결과를 들었습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반응이었다고 하죠. 그나마 유일하게 직접 만남을 갖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대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분. 재작년부터 매주 편지를 쓰고 있다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나섰습니다.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명도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대단히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 같은 가족 사기단 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키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저 불의의 세력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다시는 오늘과 같은 지옥의 날을 겪지 맙시다, 여러분. 자, 최순실 씨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입을 열었죠.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가 대법원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26일 선고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7장 분량 자필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일종의 최후 진술서인 거죠. 자, 최 씨는 완전한 인권 침해다. 수용자들이 받는 모멸감과 을의 처지는 누구도 이해 못할 것이라면서 본인을 을로 칭했습니다. 또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면서 검찰의 협박을 겪으며 온 세월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최 씨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팩트가 다 나오는데도 아니라며 큰 소리를 친다라면서 대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느냐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최근 이경재 변호사를 접견할 때도 내 딸은 매달 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의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라면서 나 억울하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하더군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정농단 다시 2심으로 최순실 몸과 영혼이 썩어간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내용 또 이제 판결 취지 등을 짚어봤죠. 이제 2년여 만에 결론이 난 만큼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도 많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이제 파기환송심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은 일단 더 높아졌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되고서 2심에서 집행유예 받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 353일간 수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 재판 다시 받으라 이런 결정 어제 내리면서 뇌물액도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했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나오는 건데요. 자, 지난해 2월 석방 장면 잠깐 보시죠. 거의 1년 만에 풀렸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양 복귀 시점은 언제쯤 복귀하시나요? 더 얘기해 주세요. 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실내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먼저. 지금 이관희 회장님 보러 가실 건가요? 네. 지금 이관희 회장님 보러 가실 거예요? 네. 자, 이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횡령액수 총 86억 원입니다. 뭐 앞서 이 신반장 얘기한 대로 횡령액이 50억 원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래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반대로 일각에서는 그래도 집행유예 가능성 완전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가장 형량이 큰 이 횡령죄 이미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했고 이 부회장의 경제 기여 노력 뭐 이런 걸 감안할 때 형법 제53조에 규정된 장량 감경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그 기소된 혐의 중에서 가장 형량이 무거웠던 국외재산 도피죄가 무죄로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금 전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법률 용어죠. 장량 감경을 하면은 또 정상 참작 요소들이 더 많이 있고 다른 요소들까지 다 더해가지고 발음이 안 되네. 장량 감경이죠. 장량 감경을 하면은 집행유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네. 뭐 그렇게 되면 이 징역 또는 뭐 이 금고형의 상한 또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고요. 만약 5년형의 이 기준을 적용하면 2년 6개월까지도 낮출 수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는 형 집행을 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본인의 재판은 거부한 가운데 보낸 자필로 쓴 A4 4장 분량의 탄원서였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뭐 영차, 뭐 1차, 2차, 몇 차 독대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대법원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은 실체가 있었고 이에 따른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 명확히 밝혔고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따라서 분리 선고를 하기 위해서 이 파기환송이 결정된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분리 선고를 할 경우에 각 혐의별로 형량을 따로따로 내는 것이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발언을 잠깐 들어봤지만요. 정치 선고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펼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가 대법원 맞은편 도로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우리공화당 소속 조원진 대표와 홍문종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맨 처음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형량이 줄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환호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구체적인 내용과 분리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항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될 거는 조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이 말 3마디 때문에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권력 찬탈당한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정미의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법관 이 사람들도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네,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아직까지 접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소식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요, 이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자, 최 씨 본인은 대법원 선고 며칠 전 직접 자필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었다고 하네요. 네, 아까 신 반장이 잠깐 내용을 소개했는데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권 침해다. 수용자들이 받는 모멸감과 의뢰 처지는 누구도 이해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을로 칭했습니다. 또 이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면서 검찰의 협박을 겪으며 온 세월이 개탄스럽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 자신의 딸 정유라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관련 이슈를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대법원이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인정하면서 저희도 이제 어제 회의 때 간단히 언급했지만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도 탄력을 줄 걸로 일단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인정하면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한 과정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던 만큼 이를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 대법원이 승계 작업 실체를 인정하면서 삼성 측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셈인데요.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조만간 재개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신 반장, 남아있는 국정농단 재판이 더 있죠? 네, 우선 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고요.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역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또 소위 특검 도움이라고 불리면서 수사에 협조를 하기도 했었던 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파기환송심을 포함해서 여러 재판이 펼쳐지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최순실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 의견서 제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죠. 한국당에서는 지금까지 59명이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1명도 응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과연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선택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있고 나서 여야의 고소 고발 계속됐죠. 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자, 민주당 의원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등포 경찰서 출두를 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오늘도요. 최인호, 권칠승 의원 두 사람이 나갔죠. 모두 오늘까지 민주당만 28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정도면 거의 막가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이성을 회복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 자유한국당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다음 주에 경찰서 나오십시오 하고 통보를 한 겁니다. 자, 지도부에 대한 출석 통보, 이거 사실상 강제 수사에 나서기 직전 상황까지 와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말이죠. 과연 경찰 부름에 호응할까요? 이 수사의 순서로 보아서 당연히 국회의장부터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을 탄압하고 흔들기 위한 이러한 경찰 소환 수사에 응할 수 없고. 자, 한국당의 이른바 버티기,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무관치 않다라는 지적이죠.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설령 체포영장이 나와도 일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체포 동의안 표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경찰이 과연 강제 수사 나서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한국당을 향해서 당신들 지금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하는 경고 목소리 나왔으니 바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이렇게요. 검찰 조사로 조국은 이제 끝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야당이 환호자격할 일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음은 패스트트랙 수사니까요. 대처 잘하세요. 하하 참. 자, 하지만 한국당 이 대여 투쟁 수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장애 집회 시작했죠. 발자로 제가 나오기 전에 유튜브 생중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거의 조국 성토장입니다. 자, 내일은 또 광화문에서도 집회를 한다죠.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가려서 하는 줄도 모를 뻔했던 다른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자, 먼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부터 살펴보죠.
자, 한국당 진보 성향의 언론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줄여서 민언연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거 지적을 하면서 초반부터 파상공세입니다. 자, 정용기 의원, 한국당 정용기 의원, 대전고등학교 1년 선배인 한 후보자에게 어지간하면 내가 축하해주겠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공정성, 중립성 의심된다. 당신은 언론계의 누구다 합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편파적이고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한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하고 거의 똑같 언론계의 조국이에요 보니까. 자, 보셨습니까? 저 언론계의 조국이에요 할 때 이 엄숙한 순간 저 뒤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던 저분 말이죠. 아, 신 스틸러입니다. 자, 한국당이 말이죠. 또 의심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가짜뉴스 양산의 진원지다 아니다. 요즘 논란이 한창인 보수 유튜브 채널 잡으러 온 거 아니냐고 말이죠. 이렇게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에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는 유튜브 등을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파적 색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본인 동의하시죠? 들으신 대로 후보자 왼쪽이죠? 왼쪽이죠? 중립 아니죠? 인정하죠? 물었습니다.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본인 동의하시죠? 예. 네. 아니, 그걸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글쎄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본인 동의하시죠? 개인 한상혁과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은 전혀 다릅니까?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른 가치 믿어도 지향을 됩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그럼요. 달라야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야당은요, 이 한 후보자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재직하면서 MBC가 의뢰한 관련 소송을 무수히 맡았다. 이거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이고, 한일전 축구 경기에서 아베 총리가 심판 보는 것만큼 공정치도 않다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1년에 보면은 한 대여섯 건 정도 이런 정도 수임을 한 거고요. 이 사건 수임한 것만을 가지고 제가 MBC에 편향됐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저는. 자, 청문회 또 있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논란 여기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자, 보시죠. 예. 이 후보자의 딸이 쟁점이었습니다. 미국 고교 유학, 또 귀국 후에 연세대학교 수시 입학. 자, 이 과정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좀 봐야겠는데 후보자가 내놓지를 않는다. 이렇게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조국 캐슬이 될지 이정옥 캐슬이 될지 후보자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예요. 자, 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게 장관 후보자 청문회지 딸 청문회냐 말이죠. 아빠도 혹시라도 그런 거 하지 마. 이게 인사청문회입니까? 왜 가족을 건드립니까? 예, 청문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얘기했고 아까도 이제 조국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이 유력한 그런 분위기인데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조국 청문회처럼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일부에서는. 왜냐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가 조국 청문회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자, 좋습니다. 청문회 소식을 정리하기 전에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이 6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장외 집회가 부산에서 5시부터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련한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양반장에 계속 보다가 양반장 발제하는 동안 또 제가 챙겨봤거든요. 봤어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아직 없었고 이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이를테면 부산대학교 또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이 조 후보자의 그 자녀 의혹에 대한 발언을 일종의 성토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부산 경남은 내년 총선의 주요 승부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때문에 오늘 집회에 대해서 한국당 상당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다고 하고 또 내일은 광화문에서도 관련 집회를 한다고 하고요.
자, 정치인 발언이 아직 없긴 한데 지금 부산 현장에 가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아마 현장에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강기정 정무수석도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후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네. 뭐 한국당은 청문회를 거부할 생각이 없다. 민주당이 언제라도 핵심 증인만 받아준다면 뭐 주말에라도 합의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핵심 증인이라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또? 한국당에서는 가족을 증인으로 네. 요청을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럼 있기 때문에 타협이 서로 안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청와대와 정부의 여당이 청문회를 아예 무산을 시켜서 임명 강행하려는 게 속내 아니냐 아하. 이런 또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네. 뭐 검찰 탄압, 검찰 수사 방해를 나서는 청와대가 지독하고 악랄하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하고 청와대 쪽에서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다. 뭐 사실상 정치 공세만 피고 청문회 보이콧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소개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국회 법사위가 1분 만에 끝났듯이 정말 그 여야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좁혀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까 이제 간단히 소개는 했지만요. 박 반장,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질문이 아무래도 줄을 이뤘네요. 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그 81년 고대 법학과에 입학한 후보자가 이 86년도에 집시법 위반으로 영구제적 처리됐다면서 이 한상혁 후보자한테 질문을 했더니 혹시 당신 학교 다닐 때 완전 운동권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주사파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나요? 예, 답은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 한 학생 운동권이 주사파와 같은 게 나눠지진 않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바로 다음 지리자였던 민주당 이원혁 의원이 이 발언 관련해서 이제 발언 기회를 다시 줬습니다. 그러자 이 한 후보자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본 게 학생 운동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이념 문제를 많이 질문한 셈인데 그 한국당 일부에서는 생계형 좌파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네, 마찬가지로 박성중 의원 질의였는데요.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MBC, KBS, TV연합회,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에서 18년 동안 상당수 사건을 수임해 완전히 좌파 변호사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MBC 관련 소송을 많이 수임했다라고 하면서 좌파라는 비판이 있는데 변호사는 의뢰가 들어오면 이념과 상관없이 수임하는데 이 변호사와 의뢰 사건을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상혁 후보자에게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한 얘기였잖아요. 지명 직후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가짜뉴스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또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은 뭐라고 답을 했나요? 그런데 약간 좀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라고 그랬나요? 방통위는 가짜뉴스 규제 권한이 없다. 없다? 예. 그럼 손을 놓겠다는 거예요? 예, 가짜뉴스 규제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이 조금 나왔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관한 일이다라고는 했던 건 아닙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정욱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렸는데 거기서는 1시간 만에 시작한 지 정회가 됐잖아요. 자녀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요청한 이 자녀의 학교 관련 자료가 오늘 아침 9시 한 반쯤, 그러니까 청문회 시작하기 한 30분 전쯤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를 읽어보지도 못했다라면서 이제 따져 묻기 시작을 했고요. 이정욱 후보자는 아이의 동의를 얻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출이 늦어졌다라면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충분히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에게 강요하기가 다소 어려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제출한 걸 보면은 자녀가 동의를 한 모양이네요. 네, 일단 자료는 떼어놓은 상태였다고 했고 어제 저녁 늦게야 이 자녀가 동의를 해줘서 오늘 아침에 제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논란거리였는데요. 이 후보자 자녀가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전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뒷배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죠. 네,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책을 냈는데요. 인도 전 대통령의 추천사가 이 책에 담긴 겁니다.
근데 이 추천사가 담기게 된 건 바로 부모의 인맥으로 대학 입학용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2004년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 자서전을 번역한 인연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제가 도운 건 맞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연세대에 입학한 건 아니냐는 야당 의원 측의 주장에는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원서 하나 도와주진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엊그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원희룡 제주지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대법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잖아요. 같은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이번에는 또 원희룡 지사에게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경 교수의 본명은 박태호죠. 자, 이진경은 필명입니다. 일단 이진경 교수라고 하면 이 90년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멤버였는데요. SNS에 희룡아, 내 친구로서 욕먹을 각오하고 한마디 하겠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노동운동 접어치우고 고시 봐서 하필이면 검사. 자, 생각이 있어서려니 했다. 그러다 정치 좀 해보겠다고 하필이면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들어간 것도 뭔가 사정이 있으려니 했다라고 한 겁니다. 네. 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궁지로 모는 일에 숟가락을 얹는 건 추태다. 이런 지적도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의 추가 입장이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나오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청문회는 한상혁 후보자, 그리고 이정옥 후보자 청문회는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이네요. 진행 중이에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국 공방 벌어진 한상혁, 이정옥 청문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향해서 대화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죠. 대화를 촉구했던 지난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상, 일종의 대일 메시지의 하나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는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대화가 이뤄졌지만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저희가 분석을 해볼 텐데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재차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관련 질문을 받고 경제 외적 이유로 서로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이 함께 책임을 다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은 수천 년간 협력해왔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죠.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일 당국자 간 만남도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우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난 건데요. 역시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국회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의 간사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이 내일 나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인 강창일 의원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와도 따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서는 어제 오늘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죠. 한중일 3국의 문화관광 협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에서 좀 협력 정신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시죠. 네, 아주 생산적이고 좋은 그런 회담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한중일 장관들은 문화 교류를 계속 이어가자는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 시위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 상황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가 예고돼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오전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조슈아 웡이 소속된 데모시스트 당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조슈아 웡이 오늘 아침 7시 반 무렵 체포됐다면서 길거리에서 미니밴에 강제로 밀어넣어졌으며 변호사가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가 지난해 강제 해산된 홍콩 민족당의 창립자 앤디 찬이 출국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본격적인 강경 진압 나서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어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병력 교체 영상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연례적인 교체임에도 갑자기 영상을 찍어서 공개한 건 시위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掌握了香港的基本情况和有关法律知识，同时强化了军事训练，提高了作战能力，确保有能力履行好防务职责。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새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 인권 전선 측이 내일 대규모 시위를 일단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다음 달 각급 학교가 동맹 휴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시위가 계속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소식도 짧게 전해드립니다. 어제 북한이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제14기 2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의원 6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최용해 상임위원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등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를 1년에 2번 여는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농번기로 바쁜 8월에 회의를 연 이유, 바로 헌법 개정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북한 최고 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보다 국무위원장이 더 높은 지위라는 점을 명시한 겁니다.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자, 이번 헌법 개정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내 권력이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인데요. 자, 내부 주요 일정인 최고인민회의도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북미 실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전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일본 대화의 장 나서면 기꺼이 협력. 네, 일본 관련 소식부터 다뤄볼게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이죠.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을 허가했죠. 예, 지난달 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3가지 규제 품목 중 이 포토레지스트 이 2차례 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 품목 뭐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동안 이걸 수출 허가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불화수소 수출 처음으로 허가를 한 겁니다. 자, 반도체 만들 때 필수적인 소재죠. 회로 패턴 중에서 이 불필요한 부분을 깎거나 불순물을 없애는 데 주로 쓰입니다. 특히 순도 99%를 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국내 반도체 기업들 상당히 확보에 주력해 왔었죠. 네, 이번 수출 허가는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고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대체 이 수입처를 찾아 나서자 매출 하락을 우려한 일본 업체들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수출 허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 건 허가가 났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수출 규제 조치에 무조건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실제 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도 이 같은 이 건별 수출 허가는 소재 조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요. 질끔질끔 허가하면서 결국은 일본이 주도권을 쥐는 거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 또 그 다변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케이 신문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평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죠, 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본 비판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산케이 신문이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산케이는 문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아직 영상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산케이 신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산케이는 문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산케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을 비판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과연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는 장본인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 그대로 문 대통령에게 되돌려주고 싶다. 다케시마를 침략해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이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요. 한국과 일본은 결별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분석 기사를 썼다고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일 두 나라가 서로 경제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어서 경제적 결별이 쉽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십 년간 깊이 얽혀 있었다라고 하면서 교역 규모만 연간 850억 달러, 우리 돈 약 103조 원에 달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한일이 경제적 관계는 아시아의 범위를 넘어서도 중요하다. 미국 당국자들로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과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또 한일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바꾸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라면서 두 나라로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더불어 이제 한미 관계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언론은 상당히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또 그런 보도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이런 내용의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이렇게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일종의 설명문을 내놓은 건데요. 자, 정부는 지소미아 결정 어디까지나 한일 양자관계의 맥락에서 검토 결정된 것으로 우리 입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미국 정부는 우리 입장 또 현재 상황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관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고 북핵 문제 포함해 영내 안보를 위한 한미 연합 대비 태세 역시 앞으로도 굳건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고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안산, 부산에 이어서 오늘 서울 지역 자사고, 그러니까 재지정 취소가 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낸 그 집행정지 가처분인가요?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들 학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요. 신입생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정책, 또 여러 가지 자사고 입시, 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말 어지럽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일본 대화회장 나오면 협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지금 부산에서 장애 집회를 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광화문에서, 서울 광화문이죠, 장애 집회를 개최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내용이 줄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일요일이 9월 1일인데요. 9월부터는 신규 자동차 번호판이 기존 7자리에 숫자 하나를 더해서 8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중 아직 업데이트되지 못한 것들도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일부터 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일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당 발제에서 얘기했던 대로 2일과 3일 잡혀있던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주말 상황까지 챙겨서 월요일 회의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 반장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어요. 네, 최 반장이 지금 이제 방송 보고 있을 텐데, 회의 보고 있을 텐데, 네, 잘 지냈어? 네.